네, 오늘은 권태기로 떠난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,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실제로 이별을 맞이한 분들에게 어떤 이유로 헤어졌냐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권태기가 와서 헤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별 과정을 들어보면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자꾸 식어가는 게 너무 두렵게 느껴져서 상대에게 너 혹시 권태기 온 거 아니야? 라고 물어봤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권태기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. 그렇게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. 나도 예전에 권태기가 온 적이 있었잖아. 그런데 나 되게 잘 극복했던 거 기억나지? 우리 함께 잘 극복해보자. 함께 힘을 내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.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며 상황을 일단락시키기도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굳혀져서 끝내 이별 통보를 하는 거예요. 이런 느낌의 스토리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직접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을 거고, 수많은 분들의 연애 사연을 접하다가 느낀 게 어쩌면 남녀 사이의 이 권태기라는 건 그냥 연애 과정이 어렵거나 마음이 식었거나 나도 도저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, 어떻게 상대의 환심을 사야 될지 모르겠을 때 누군가가 그냥 뭐라도 핑계를 대고 싶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내뱉은 말이 권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대부분의 연애 사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작 권태기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, 자신이 권태기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, 도대체 이 권태기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, 내 마음이 권태롭다면 대체 뭐가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권태로움이 쌓여 있는 거고,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그 이별의 상황 속에서 일단 뭐라도 말을 뱉어야 헤어지지는 않으니까 가장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 권태기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상 권태기를 함께 극복한다 기보다는 그냥 이제는 우리 사이가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상대방이 날 더 이상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,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는 건가,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현실감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굳이 권태기라는 키워드에 꽂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왠지 모르게 상대방이 권태기라고 하면은 어찌저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상대방이 알아서 감정이 회복이 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그 말인즉슨 상대적으로 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는, 하염없이 관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사실은 내가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, 그래서 정작 돌아봐야 할 부분들은 최근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, 과연 나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했을까, 또 상대방이 최근에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,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보는 게 누굴까, 또 어떤 친구랑 가장 많이 연락을 할까, 또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낄까. 말하자면 하염없이 되게 많죠.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알려고 했을까, 이 부분이에요. 결국 내가 먼저 상대에 대해 하나씩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야 되는 거지, 의미 없는 권태기라는 이 한 덩어리의 말에 꽂혀서 함께 잘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객관화이자 동시에 우리 관계를 객관화해보는 겁니다. 권태기라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관계 속에서의 감정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. 예를 들어 마지막 3개월 동안 우리가 나눠왔던 대화 주제나 데이트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리액션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 같은지,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은지,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생각해 나가면서 하나씩 찾아내야 돼요.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단순히 권태로움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 또는 표현의 부재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. 이를테면 상대방이 나와 무언가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저 그렇게 넘기거나 그저 그런 반응만 하면서 상대방은 할 말을 점점 잃게 되었고, 점점 내가 아닌 뭐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조금씩 나와 멀어졌다거나, 더 나아가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실 망가진 우리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미 내가 한번 구애를 했었고 상대에게 거절을 당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다시 잘해보자, 기회를 달라, 함께 노력해보자와 같은 직접적으로 확인을 받거나 결론을 내려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. 결국 이제는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너를 충분히 공감하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,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려면 잘하겠다는 말이 아닌 그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보여주면 됩니다. 항상 꼭 얼굴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얼굴 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빙빙 돌아서 기회 달라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얼굴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전화든 카톡으로든 그 대화 속에서 혹시 예전에 너가 나에게 원했던 반응이 이런 거였어? 분명 지금 시기가 많이 늦기는 했지만 왠지 이런 거였을 것 같아서 이제 와서라도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, 이런 대화를 나눠보니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오늘 너의 대답을 듣고 나니 내가 생각보다 너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것 같다고 느낀다. 되게 염치 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서 뭐 기쁘다, 뭐 이를테면 이런 느낌으로 대화가 통했다고 치면 상대 입장에서
내가 조금 노력이 되는 사람이네, 대화가 좀 더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럴 때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괘씸하지만 아예 변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,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라도 남길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쁜 감정 정리가 되고 딱히 만날 이성이 없어서 혼자 생활을 하다가 괜시리 아쉬움이 남아서 나와 다시 재회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요. 사실상 이 남녀 관계만큼 연인 관계만큼 다짐이라는 게 쉽게 깨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다시 만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내 모든 걸 걸 것처럼 해놓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. 애초에 헤어지고 정말 재회를 고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차단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깊은 이야기에 대해서 다 회피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화가 조금 통한다는 느낌이 들고 연락을 받아주고 있다면 기회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. 다만 대화가 통하는 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한 번에 한판 뒤집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다시금 조금씩 쌓이는 호감과 신뢰가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00대 0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닌 1.1점씩 조금씩 점수를 쌓아간다,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.